여러분 혹시 옆집 텃밭은 항상 정글처럼 풍성한데 내 텃밭의 식물들은 왜 이렇게 시들시들할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똑같은 흙에 똑같은 비료를 주고 심지어 매일 물도 정성껏 주었는데 말이죠. 그 비밀은 바로 여러분이 씨앗을 심은 그 날짜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식물 집사와 텃밭 농부들의 운명을 바꿔놓을 2026년 4월 달의 농사 달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달의 모양에 따라 농사를 짓는다니 뭔가 마법이나 미신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전 세계의 농부들이 사용해온 아주 과학적이고 검증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감으로 농사 짓지 않게 되실 겁니다. 오히려 언제 잎이 채소를 심어야 할지, 언제 뿌리 채소를 심어야 할지 정확히 아는 농사 전문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과연 달이 우리 텃밭에 어떤 마법을 부리는 것일까요?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은 평소에 언제 텃밭에 작물을 심으셨는지, 주말에만 시간이 나서 아무 때나 심으셨는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같이 이야기 나누어 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도대체 달력과 식물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주 쉽고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달의 인력이 바닷물을 끌어당겨 밀물과 썰물을 만든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의 거대한 힘이 바닷물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발밑에 있는 땅 속의 미세한 수분과 식물 줄기 속에 흐르는 수액까지도 아주 강하게 끌어당기고 또 놓아줍니다. 바로 이 원리 때문에 달이 커지는 시기에는 식물의 윗부분, 즉 잎과 줄기로 에너지가 쏠리게 되고 반대로 달이 작아지는 시기에는 땅속 깊은 곳 뿌리로 에너지가 집중됩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이런 자연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서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시기를 결정했습니다. 2026년 4월은 본격적인 봄 농사가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달입니다. 이때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 1년 텃밭의 수확량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4월의 달력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 텃밭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시기는 바로 초승달에서 상현달로 커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2026년 4월의 시작과 함께 찾아오는데요. 이때는 달의 인력이 점점 강해지면서 땅속의 수분이 위로 쫙쫙 끌어올려지는 아주 역동적인 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씨앗이 땅속에서 수분을 잔뜩 머금고 껍질을 톡 터트리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모으는 모습 말이죠. 이때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식물들은 바로 땅 위로 잎을 내고 자라는 잎채소들입니다. 상추, 깨씹, 시금치, 양배추 같은 작물들을 심기의 1년 중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잎 채소의 생명은 아삭아삭하고 수분을 가득 머금은 싱싱한 잎사귀잖아요. 이 시기에 잎채소 씨앗을 뿌리거나 모종을 심으면 식물의 수액이 잎사귀 끝까지 힘차게 도달해서 아주 부드럽고 맛있는 잎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흔히 하시는 오해 중 하나가 씨앗은 그냥 주말에 날씨 좋을 때 아무 때나 뿌려도 물만 잘 주면 똑같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식물의 성장 호르몬과 수액의 흐름이 아래로 향해 있을 때 잎 채소를 심으면 성장이 더디고 잎이 질겨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반대로 이 초승달 시기에 심은 상추는 벌레도 덜 먹고 아주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2026년 4월 초순에 주말 농장이나 베란다 텃밭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무조건 이 시기를 활용해서 잎이 매력적인 채소들의 씨앗을 뿌려보세요. 흙을 살짝 파고 작은 씨앗들을 정성스럽게 덮어준 뒤 물을 흠뻑 주면 달의 에너지가 알아서 씨앗을 깨워줄 것입니다. 이제 달이 반달, 즉 상현달에서 둥근 보름달로 점점 더 차오르는 두 번째 시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앞서 말씀드린 시기보다 달의 인력이 더욱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밤하늘을 환하게 비추는 달빛도 점점 강해지지요. 땅속의 수분은 식물의 가장 높은 곳까지 거침없이 뻗어 올라갑니다. 이때는 단순히 잎만 키우는 것을 넘어서서 꽃을 피우고 그 자리에 열매를 맺어야 하는 작물들을 심기에 가장 좋은 황금기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토마토, 고추가지, 호박, 오이 같은 열매 채소들이 바로 이 시기의 주인공들입니다. 달빛이 강해지는 이 시기에는 식물들이 밤에도 미세하게 빛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튼튼한 줄기를 만들고 탐스러운 꽃을 피울 준비를 합니다. 토마토 모종을 심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상현달이 뜨고 보름달로 향해 가는 2026년 4월의 중순 무렵에 토마토를 심으면 뿌리가 흙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자마자 줄기를 향해 엄청난 영양분을 뿜어 올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깨야 할 미신이 하나 있습니다. 열매 채소는 비싼 화학 비료만 많이 주면 무조건 열매가 많이 달린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영양분도 중요하지만 식물 스스로가 영양분을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타이밍에 심는 것이 100배는 더 중요합니다. 엇박자로 심어놓고 비료만 잔뜩 주면 오히려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꽃이 툭툭 떨어지거나 열매가 맺히더라도 썩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달이 커지는 이 시기에 리듬을 타면 꽃눈이 훨씬 더 많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바구니를 가득 채울 만큼 크고 즙이 많은 열매들을 수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텃밭의 에이스인 열매 채소는 반드시 이때를 노려서 심어주세요. 드디어 밤하늘에 크고 밝은 보름달이 둥실 떠오른 시기입니다. 보름달이 뜨는 날은 2026년 4월 농사 달력에서 아주 특별하고 극적인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의 인력이 절정에 달했다가 서서히 그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이죠. 보름달이 뜬 직후 며칠 동안은 땅 위로 솟구치던 에너지가 천천히 땅 밑을 향해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이때 식물들은 위로 자라는 것을 잠시 멈추고 흙 아래로 뿌리를 튼튼하게 뻗어 내리는 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구근류나 뿌리 채소를 심을 준비를 하거나 이미 자라고 있는 작물들이 뿌리를 깊게 내리도록 돕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보름달이 뜬 당일과 그 직후 하루 이틀 정도는 식물 내부의 수액 팽갑이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혈압이 최고조로 높아진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때 가지치기를 하거나 식물에 큰 상처를 내는 작업은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나무의 가지를 자르거나 식물의 잎을 무리하게 따내면 상처 부위로 수액이 줄줄 흘러나와서 식물이 크게 앓거나 심하면 말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초보 농부님들이 보름달이 밝아서 밤이나 새벽에 작업하기 좋다고 이때 무리하게 텃밭을 정리하시는데 이것은 식물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이 시기에는 토양에 액체 비료를 주거나 물을 흠뻑 주어서 영양분이 뿌리 깊숙한 곳까지 골고루 스며들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름달의 강력한 중력이 수분과 영양분을 흙 속으로 쫙쫙 빨아들여 줄 테니까요. 보름달이 뜨는 날은 식물도 우리도 잠시 숨을 고르며 다음 성장을 준비하는 휴식의 시간으로 삼아보세요. 보름달이 지나고 달이 점점 작아지면서 하현달로 변해가는 네 번째 시기입니다. 2026년 4월의 하순으로 접어드는 이 시기야말로 숨어있는 보물들을 만들어내는 마법의 시간입니다. 이때는 달의 인력이 점점 약해지면서 식물의 모든 에너지와 수액이 땅 위에서 땅 아래쪽으로 급격하게 내려갑니다. 바로 지금이 당근, 무, 감자, 고구마, 양파, 마늘 같은 뿌리 채소들을 심어야 할 절대적인 타이밍입니다. 땅속으로 향하는 에너지가 최고조에 달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심은 뿌리 채소들은 자신의 모든 힘을 뿌리를 굵고 튼튼하게 만드는 데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흙을 털어내고 땅속에서 매끄럽고 단단한 당근을 쑥 뽑아 올릴 때의 그 쾌감을요. 이 시기를 맞춰서 파종하면 당근이 2갈래, 3갈래로 갈라지지 않고 아주 곧고 예쁘게 자랄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미신 하나를 또 깨보겠습니다. 뿌리 채소는 무조건 흙을 깊게 파고 물만 많이 주면 알아서 굵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잎으로 가야 할 에너지가 강한 상현달 시기에 뿌리 채소를 심어버리면 정작 굵어져야 할 무나 감자는 탁구공만 하고 겉에 달린 잎사귀만 무성하게 자라나는 대참사가 발생합니다. 농부들 사이에서는 이걸 잎만 미쳤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정말 속상한 일이죠. 그래서 달이 작아지는 이 시기를 활용하는 것이 뿌리 농사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흙 속에서 달의 에너지를 받아 알을 굵게 키우는 뿌리채소의 경이로운 생명력을 이 시기에 꼭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달이 하현달을 지나서 밤하늘에서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인 금음달 시기로 접어듭니다. 달빛도 거의 없고 인력도 가장 약해지는 휴지기이자 정비의 시간입니다. 2026년 4월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시기에는 과연 텃밭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아무것도 심지 않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때는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기에는 대지의 에너지가 너무 깊이 잠들어 있는 시기입니다. 씨앗을 뿌려도 싹이 트는 비율이 확연히 떨어지고 모종을 심어도 뿌리가 활착을 못해서 시들시들 앓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농부가 텃밭에서 손을 놓고 쉬어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때가 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밑그림을 그리는 시간입니다. 식물들의 성장이 둔해지듯이 잡초들의 생명력도 가장 약해지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이때 텃밭에 난 잡초들을 쑥쑥 뽑아주면 잡초들이 다시 자라나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잡초 제거의 황금기인 셈이죠. 또한 이 시기에는 다음 달에 작물을 심을 밭의 흙을 뒤집어 엎고 퇴비를 섞어서 흙을 포슬포슬하게 만들어주는 객토 작업을 하기에도 완벽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가 오기 전날 흙을 뒤집는 것이 최고라는 미신을 믿으시지만 사실은 대지가 숨을 고르는 이 금음 시기에 흙을 만져주는 것이 토양 속 미생물 환경을 안정시키는 데 가장 좋습니다. 포근한 이불을 덮어주듯 땅을 잘 골라놓고 한숨 푹 재우고 나면 다가오는 5월 초승달이 뜰 때 어떤 씨앗을 뿌려도 폭발적으로 자라날 수 있는 완벽한 보금자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휴식도 농사의 아주 중요한 과정임을 잊지 마세요. 4월 농사 달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심지 말아야 할 금지된 날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통적인 농사 달력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 달의 위상 변화와 별개로 1년 중 씨앗을 뿌려서는 안 되는 이른바 불모의 날들이 존재합니다. 2026년 4월에도 별자리와 달의 궤도가 묘하게 교차하면서 대지의 에너지가 완전히 차단되는 특정한 며칠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날들은 주로 달이 황도와 백도가 교차하는 지점을 지날 때 발생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하늘의 기운이 엉켜서 땅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이런 날에 호기심으로 씨앗을 심어보면 싹이 아예 트지 않거나 싹이 나오더라도 줄기가 마치 실처럼 가늘게 자라다가 작은 바람에도 쉽게 픽 쓰러져 버립니다. 열매는커녕 꽃조차 제대로 피우지 못하는 기형적인 식물이 되기 십상이죠. 어떤 분들은 에이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온실에서 키우면 다 똑같지 하고 비웃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첨단 시설에서 수경 재배를 하는 농가들조차도 원인 모르게 발화율이 뚝 떨어지는 날들을 기록해보면 신기하게도 이런 불모의 날들과 겹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겠지요. 한 달에 단 며칠뿐인 이런 날들에는 파종이나 삽목 같은 번식 작업은 무조건 피하시고 대신 망가진 농기구를 수리하거나 텃밭 주변의 배수로를 청소하는 등 주변을 정돈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농부의 자세입니다. 씨앗을 심는 시기만큼이나 수확량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또 있습니다. 바로 물과 비료를 주는 방법입니다. 이 역시 달력의 흐름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 달이 커질 때는 에너지가 위로 가고 작아질 때는 아래로 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원리를 물주기와 비료주기에 그대로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초승달에서 보름달로 가는 시기, 즉 식물이 한창 잎과 줄기를 키우며 물을 쑥쑥 빨아올릴 때는 액체 상태로 된 비료나 영양제를 물에 타서 주는 것이 흡수율이 가장 좋습니다. 식물이 마치 빨대로 물을 빨아들이듯이 영양분을 순식간에 몸 전체로 퍼뜨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보름달이 지나고 하연달로 가는 시기에는 어떨까요? 이때는 뿌리가 깊어지는 시기이므로 가루나 알갱이 형태로 된 고체 비료를 흙 표면에 살짝 뿌려주고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에 서서히 녹아내린 영양분이 달의 인력을 따라 밑으로 내려가는 수액의 흐름과 함께 흙 속 깊숙이 스며들어 뿌리를 직접적으로 튼튼하게 살찌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말 유용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IP 채소를 키울 때 잎이 자꾸 누렇게 변해서 고민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물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고 매일 물을 부어주다가 오히려 뿌리를 썩게 만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실 이것은 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영양분이 잎까지 도달하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달이 커지는 시기에 맞춰 아침 이른 시간에 잎사귀에 직접 물을 뿌려주는 연면 시비를 해보세요. 눈에 띄게 식물들이 초록빛 생기를 되찾고 싱싱해지는 기적 같은 변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4월 농사 달력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달의 위상과 인력에 대해 길게 이야기했지만 현실 농사에서 이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절대적인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역의 실제 날씨와 기온입니다. 달력상으로 오늘이 IP 채소를 심기에 천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최고의 길일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다음 날 아침에 서리가 내리거나 영하로 기온이 뚝 떨어진다는 일기예보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씨앗 심는 것을 며칠 뒤로 미루어야 합니다. 2026년 4월은 봄이 완연해지는 시기이긴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늦은 봄서리, 이른바 꽃샘추위가 매섭게 들이닥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달의 기운이 좋아도 식물의 세포를 꽁꽁 얼려버리는 서리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농사고수는 하늘의 달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의 날씨 앱도 함께 꼼꼼히 확인합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마지막 서리가 내리는 날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날짜가 지난 이후에 찾아오는 적절한 달의 위상에 맞춰서 파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통적인 달력의 지혜와 현대 기상학을 결합한 완벽한 하이브리드 농법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봄은 길고 자연은 늘 우리에게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줍니다. 날씨가 받쳐주지 않는다면 과감히 기다렸다가 다음번 적절한 달의 주기 때 심는 결단력. 그것이 바로 초보 농부와 프로 농부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2026년 4월의 농사 달력을 따라가며 식물을 심기 좋은 날과 피해야 할 날, 그리고 자연의 에너지를 100% 활용하는 비법들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달이 커질 때는 잎과 열매를 키우고, 달이 작아질 때는 뿌리를 찌우며, 달이 숨을 때는 대지를 쉬게 한다는 것. 정말 놀랍도록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자연의 섭리 아닌가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반전 같은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날짜에 씨앗을 심고 비싼 영양제를 주더라도 농부의 따뜻한 발걸음 소리와 애정 어린 눈빛이 없다면 텃밭은 절대 풍성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달력은 단지 우리를 도와주는 훌륭한 도구일 뿐 결국 씨앗을 깨우고 작물을 길러내는 진짜 마법은 바로 식물을 향한 여러분의 정성과 사랑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4월 농사 달력의 지혜를 바탕으로 올해는 작물들과 더 깊이 교감하며 그 어느 때보다 기쁨 넘치고 바구니가 터질 듯한 대박 수확을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알게 된 4월의 파종 시기 중 언제가 가장 신기하셨나요? 혹은 올해 텃밭에 어떤 채소를 가장 먼저 심고 싶으신지 여러분의 다양한 농사 계획과 생각들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알차고 흥미로운 텃밭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